안녕하세요. 저는 42살에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되레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우쭐댄다면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싸우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양가 집안까지 개입이 되면서 점점 사건은 커지게 되었고 이 문제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남편은 남들과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남편과 만났을 때 무슨 직업인지 알지 못했어요. 건물 페인트 칠 한다고만 얘기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일을 하는 곳에 잠시 들려야 할 이유가 있어서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남편이 저를 발견했는지 제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며 부르기 시작했고 목소리가 향하는 곳으로 고개를 들어 올린 순간 엄청난 광경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파트 꼭대기에 줄 하나 매달고 거기서 저를 보며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비명을 지를 정도로 저에게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고 남편과 결혼을 했어도 그냥 페인트 칠만 하는 줄 알았는데 가느다란 줄 하나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걸 보곤 그동안 저와 결혼 생활하는 동안 이런 큰 문제를 숨겼다는 거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신축 건물이 세워지면 거기에다 색을 입힌다고만 생각했지 자칫하다가 떨어질 정도로 흔들거리는 작은 의자에 앉아 칠을 하고 있는 모습이 걱정스럽고 안타까움보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내려와 웃으면서 달려오는데 저는 그런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고 왜 이런 일을 하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숨기고 있었냐고 얘기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숨긴 거야? 자칫하다가 세상 떠날 정도로 위험한 일 아니야?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 당신이 걱정할까봐 그랬지. 그래도 나 숨긴 적 없어. 건물 페인트 칠하는 건 맞잖아. 그냥 매달려 있는 것만 얘기 안 한 것뿐이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설명하면 당신이 날 좋아해 줬겠어? 그리고 우리 지금 결혼 5년 차인데 아무 일도 없었잖아. 내가 이 일을 10년 가까이 하면서 단 한 번도 다친 적 없어. 안전만 잘 지키면 사고 날 위험은 없는 일이라고.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동안 괜찮았다고 앞으로도 괜찮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데? 누구 과부 만들 일 있어? 그리고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쩌고? 당신이 나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이 일 당장 그만둬.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차라리 딴 직업을 구하면 돼. 오랜 기간 해서 다른 데 취직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매장 하나 차려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어? 방금 아파트가 내가 봤을 때 20층 높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 오늘 바람까지 불고 있잖아. 그런데 흔들거리면서 위태롭게 매달린 걸 어느 누가 남편 될 사람이 이런 직업을 가졌다고 얘기하면 결혼하겠어. 완전 이건 사기 결혼이라고. 날 속인 거잖아. 당장 그만둬. 알겠지? 저는 남편이 어떻게 될까봐 그때부터 계속해서 걱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도장공 일이라는 게 위험한 일인 만큼 수당이 좋아서 그런지 남편은 제가 부탁하는 말에도 섣불리 그만두지 않더라고요. 위에서만 매달려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밑에서 하는 것보다 위에서 해야 돈이 많이 된다며 곧 태어날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키워줄 수 있게 해주고 싶다며 전혀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힘들게 돈을 벌어올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심각해져 가니 양가 부모님도 남편의 일에 대해 서로 각자의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뱃속에 아이도 있고 그런 일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많이 벌지 못해도 좋으니 안전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걱정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시댁 집안에서는 남편의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공중에 매달려서 일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오랜 기간 일을 했었기 때문에 베테랑이니 믿고 살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며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이가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실수로 떨어져서 세상 떠나면 그때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한다는데 여태까지 말리지 않았던 게 저는 되려 더 이상한 점을 많이 느꼈어요. 일을 그만두지 않게 하는 건 전부 이유가 있겠죠? 제가 말해볼까요? 어머님, 그이한테 받은 용돈 솔직히 적지 않은 돈인데 그 돈줄이 끊길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죠? 그게 뭐 어때서? 아들한테 용돈 받아 쓰는 게 어때서? 훔치기를 했어? 아니면 불법적인 일을 해서 벌었어? 누구보다 땀 흘리며 착실하게 벌은 돈인데 이제 와서 용돈을 끊으려고 나한테 이 일들을 설명한 거지? 그럼 네가 우리 아들이 매달 주는 용돈 맞춰줄 수는 있는 거야? 그런 거 아니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거라. 일이 변경이 되면 그만큼 어머님 용돈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어머님 아들 몸이 건강한 게 중요한 거지 돈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어머님의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참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모는 절대 안 된다며 난리치기 시작했고 임산부였던 저에게 일 그만두게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언성을 높였고 결국 전혀 조율이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안전하게 일할 테니 이해해달라고만 설명을 했고 친정과 달리 시댁에서는 전혀 제 편이 단 한 명도 없어서 짜증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아버님만큼은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었는데 아버님도 시모와 마찬가지로 같은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집안의 가장이면 물불 가리지 않고 돈 되는 일은 무조건 닥치는 대로 해야 된다며 시모보다 더 독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조율되지 않는 상태로 저희는 얼굴을 붉힌 채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남편의 걱정을 생각하는 제가 그렇게 잘못된 거였나요? 시부모님은 남편의 안전보다 돈이 우선이었고 그때 이후로 매일 출근하는 남편 때문에 하루를 불안에 떨며 보내야만 했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서로 오랜 기간 다치지 않고 태어날 아이와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과 시부모는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결국 결혼 5년 만에 이 문제로 냉전 상태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높은 곳에서 일하는 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설득을 하는 게 시부모님은 불안했는지 매일 전화하셔서는 저 때문에 되려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그만 얘기하길 원하셨어요. 저와 남편의 일인데 시모의 말투에 결국 서운한 감정이 올라왔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해 좋지 않은 기분 상태로 말을 하기 시작하니 시모는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셨습니다. 너 돈 많아? 돈도 치뿔도 없으면서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어오겠다는 우리 아들한테 너는 지금 찬물을 끼얹어? 그럼 네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던가. 왜? 임신해서 그건 힘들다고 얘기하려고? 너랑 결혼하기 전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온 집안 분위기 망치고 있어. 한 번만 더 이 문제로 입 놀리면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다. 아, 그래요? 가만두지 않으시면 찾아오셔서 머리채라도 잡으시게요? 저도 그럼 그냥은 못 있겠네요. 그이가 힘들게 자기 목숨을 담보로 벌어온 돈을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그냥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 말 하지 않을 테니까 더 이상 용돈 받지 마세요. 제가 이 말 꼭 한번 하고 싶었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들 등골 그만큼 뽑아 드셨으면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네요. 결혼 5년 차에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돈도 많이 들어가니 용돈은 앞으로 없는 걸로 할게요. 이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전화는 꺼졌고 더 이상 아무런 전화도 없었어요. 그리고 퇴근한 남편에게도 앞으로 받는 월급은 제가 전부 관리를 하겠다고 설명하기 시작했고 남편도 제가 하는 말에 동의해주면서 경제권은 저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저녁 제가 한 말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는지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고 남편이 문을 열어주는 순간 시부모가 급하게 현관문을 열면서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두 분은 무섭게 째려보더니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경제권을 넘겼다고 얘기하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예전 그대로의 용돈을 받길 원하셨어요. 난감해하는 남편에게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머뭇거리는 거 안방으로 밀어 넣었고 시부모님과 저와의 대치 상태에서 불꽃 튀는 접전이 흘러가던 도중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왔을 때 시부의 한마디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매달 받는 게 월 200이니? 정용돈을 낮추겠다면 10만 원만 낮춰주거라. 안 그럼 생활이 안 돼. 내가 받는 돈은 150 정도이니 나도 10만 원만 깎으면 될 것 같다. 우리도 정말 많이 양보하는 거 잘 알고 있지? 지금 저랑 말장난 하세요? 아예 용돈 드리지 않겠다니까요? 현재까지 저 사람이 벌어온 돈 전부 어디 있어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아서 홀라당 해드셨죠? 다음 달도 계속해서 주니까 아낄 필요가 뭐가 있었겠어요. 한 달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으로 그동안 즐거우셨으니 이제부터는 허리 졸라 매셔야죠. 돈 관리는 앞으로 제가 할 거고 용돈도 더 이상은 드리지 못하겠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작은 구멍가게에서도 한 달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수익은 나오잖아요. 더 이상이 문제에 있어 아무 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충분히 제가 하는 말 이해하신 것 같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내일 새벽같이 일하러 나가야 하는데 아버님, 어머님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잖아요. 여보, 이제 집으로 돌아가신대. 배웅해드려야지. 내가 잘 설명했으니까 앞으로 용돈은 당신이 신경 쓰지 마.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시모는 제 어깨를 잡더니 너무 막무가내로 나간다며 강하게 밀쳤고 배가 어느 정도 부른 상태에서 넘어진 거라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자 시부모는 꾀부리지 말라며 더 힘차게 제 머리채를 잡고 정신 차리지 못하게 흔들었습니다. 남편도 갑작스러운 시모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시모를 뜯어 말리기 시작했고 아버님은 제 머리가 전부 헝클어진 모습을 보곤 꼬시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남편도 도저히 참다 열받았는지 소리를 질렀고 그 모습에 놀란 시부모는 눈치 보며 조용히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면서 배를 움켜쥐며 안방으로 들어가자 남편도 미안했는지 조용히 뒤따라 들어왔어요. 그리곤 모두 자기 잘못이라며 돈보다 가족이 소중한데 그렇지 못한 행동들 때문에 집안이 무너진 것 같다며 앞으로 2번 다시 높은 곳에서 작업하지 않겠다며 저에게 약속을 하기 시작했어요. 몇 번을 되물으며 진짜냐고 얘기하자 확고하게 남편의 결심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일정까지는 모두 끝내고 정리하겠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있을 가족 간의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모든 걸 신경 쓰지 않게 저를 안심시켜주는 말들로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고 제가 신경 쓰지 않게 시부모의 모든 연락들은 남편을 통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없이 지내며 출산이 가까워진 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저에게 닥쳤고 너무나 큰 충격을 안겨준 상황에 오열을 하다가 진통이 오게 되면서 출산을 하였고
그리고 더 이상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평생 동안 볼 수 없었어요. 그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출산 때문에 늘어진 몸을 이끌며 누워있는 남편의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어요. 남편의 가슴을 치며 눈을 뜨라고 외쳐 불러보았지만 더 이상 매일 듣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높은 건물에서 도장하는 것도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날 하필 남편은 추락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어요. 시부모가 장례를 진행하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모든 게 전부 제 탓이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의 장례식장인데 왜 제가 나가야 하는 거죠?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전부 아버님, 어머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한 말에 따라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고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셨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만든 거예요? 제가 건물 도장하는 일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을 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다면 지금 같은 일들은 없었을 거라고요. 뭐라고? 이게 전부 우리 탓이라고? 너 지금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픈 줄 알아? 평생 애지중지 키운 내가 제일 마음이 아파. 그런데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몇 년 마누라 역할 했다고 대들고 있어? 오늘 너도 자리 하나 만들어줄까? 우리 아들 옆에 영정사진 걸리고 싶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아들 장례식장에서 당장 나가. 시모는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저 또한 좋지 않은 몸 상태로 그동안 쌓인 불만들을 전부 토해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한바탕 언성을 높이고 있던 도중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남편의 사고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고 부검을 해봐도 되냐는 동의에 경찰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동의를 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데 있어 작업 실수로 추락한 게 아닌 타살의 흔적이라는 자체가 더 충격이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이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모두의 동의 끝에 남편은 부검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행이 되고 있었던 장례식이 멈추었고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는 서로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미뤄진 장례식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중간 결제를 하고 부검이 끝나면 다시 예정된 장례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자리를 비워주었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에 소리를 질렀고 성치 않은 몸으로 온 힘을 다해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세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시려고요? 왜? 내 아들 장례식에서 나온 부의금 가져가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이거 안 나? 여기 들어간 돈들 내가 아는 사람들 것도 있다고. 네가 혼자 전부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정말 심보가 아주 못됐구나. 그렇게 톤만 밝히더구만. 결국 네 욕심 때문에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서 너한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서 가져가는 거니?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면 오늘 정말 너랑 나랑 끝장 볼 줄 알아? 이 돈 전부 내 거야. 알겠어? 내 말 알아들었으면 당장 내놔. 결국 장례식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모의 행동은 저를 더욱더 실망스럽게 만들었고 눈이 뒤집힌 상태에서 부의금 함에 있던 돈을 전부 가져간 뒤 사라져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는 시모를 그냥 놔뒀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장례식장이 돈 때문에 더럽혀지는 게 싫었어요. 그렇게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도 몸을 추스르고 있었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부검 결과지가 제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경찰서에 전화가 왔고 경찰서로 와달라는 요청에 가는 동안 검사 결과지에 있는 내용이 진실이 아닐 거라고 몇 번을 다시 보며 경찰서에 도착한 순간 제 두 눈으로 보게 된 충격적인 모습은 경찰분들의 다리를 잡고 우열을 하고 있는 시모였어요. 제발 용서해달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조사를 받고 있던 범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뒤에서 시부를 밀치며 난리를 치자 관계자분께서 이성을 잃어버린 저를 힘겹게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진술의 내용을 듣게 된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모든 건 시모보다 시부의 욕심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고 남편의 몸에서 발견된 타살의 흔적은 시부의 유전자였습니다. 모든 게 실수였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에게 듣게 된 그때의 상황은 이게 부모로서 할 행동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날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도중 시부가 현장에 나타났고 둘의 대화는 앞으로 돈 관리를 제가 하게 되면서 끊어진 용돈이 불만이셨습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하고 계셨지만 여기저기 쓰고 싶은 데가 많으셨는지 남편에게 부당하다며 용돈을 줄이더라도 받아야겠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날이 마지막으로 일을 하는 날이라며 앞으로 고수익의 돈은 벌 수 없으니 적당히 벌어 안전하게 가족과 앞으로의 시간을 보낼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남편이 일까지 변경한다는 말에 남자가 여자의 말에 휘둘려 산다며 몸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던 도중 남편이 떨어지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곳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아파트 현장이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CCTV가 설치가 되지 않아 범인을 잡을 수 없었고 부검 결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남편의 손톱에 남게 된 시부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조사를 하려고 찾아가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에 할 말조차 잃어버렸어요. 부모라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멀쩡한 분들이 없으니 세상 떠난 남편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 용돈 안 받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면서 저희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게 아닌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하려는 시부모의 못된 심보가 낳은 결과였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게 된 순간이었고 시부는 자신의 행동에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았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으며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고 시모는 옆에서 모든 게 실수였으니 용서해달라며 오열을 하셨어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뒤돌아 나오려 하자 시모가 저를 부르며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곤 제 인생을 망쳐 미안하다며 모든 게 이 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계셨어요. 참 한심스러웠고 시모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구셨어요. 이제 와서 이런 게 무슨 소용인가요? 돈 몇 푼 때문에 그 사람 세상 떠나고 아버님은 자기 아들을 밀쳐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제 혼자 남으셨으니 좋으시겠어요. 모든 걸 이해하고 저희가 앞으로 사는 데 있어 아낌없이 축복을 해주셨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게 되어야만 후회들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더 이상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실 테니 앞으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평생 동안 사죄하며 살길 바랄게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저희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서로 얼굴 봐봤자 좋은 일도 없잖아요? 미안하다. 내가 전부 잘못했다. 그죠? 처음에는 앞으로 살면서 풍족하게 쓰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불만이 많았었는데 마음 한편에는 너희들이 잘 살았으면 싶다가도 당장 내 손에 쥐어진 돈이 없으니 그게 나를 이렇게 편하게 한 것 같다. 네가 말한 대로 평생을 살면서 내 잘못을 너와 세상을 떠난 아들에게 용서를 구해도 죄를 씻지 못할 거라는 거 잘 안다. 내가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니? 내 얼굴 장례식에 얼굴 내미는 것도 창피하니 네가 우리 아들 잘 좀 챙겨주길 바란다. 정말 미안하고 앞으로 안 좋았던 기억은 모두 지우고 살아라. 시부와의 대화가 끝이 나고 건네받은 부의금을 들고 부검이 끝난 남편의 장례를 마저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이 났지만 제 곁에 남아있는 아들을 보니 마지막이라며 밝게 웃으면서 출근했던 남편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던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닮은 제 아이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의 얼굴과 똑같은 모습이 신기했고 과거의 일들을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때의 기억들이 전부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모든 걸 털어버리고 제 아들과 앞으로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한번 물밀듯 들어오면 끝이 없는지 사건은 또 한 번 터지게 되었고 남편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시부까지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서 가족을 모두 잃게 된 시모는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컸는지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결국 남편의 어머니라는 이유 때문에 저는 시모의 장례를 마무리해 드렸어요. 한순간에 모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고 이런 일들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충격이 상당하셨어요. 그놈의 돈이 뭔지 사람을 한순간에 몰락시켜버릴 정도로 정말 위험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태어난 아들에게는 앞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빠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태어났다는 게 너무 불쌍하네요. 얼마 전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댁 식구와 예전에 같이 여행을 갔던 사진을 발견했어요. 그때는 이런 일이 오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었고 서로 밝게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아려옵니다. 집에 남아있는 남편이 사용한 물건들과 작업복, 그리고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처분하지도 않고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이것마저 처분을 하면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남편의 모습이 전부 지워질 것만 같아 두렵기만 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배우자를 떠나보내신 여러분들은 아마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올 것만 같고 자고 일어나면 제 옆에 코 골며 누워있을 것 같고 같이 거닐던 거리에서 있었던 소중한 추억들이 모두 떠올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솔직히 너무 힘이 드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버티셨나요? 고작 함께한 세월이 5년인데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많은 걸 의지했었나 봅니다. 항상 가정을 위해 충실했었던 남편에게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어요.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서 저에게 앞으로의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주변에서는 재혼을 하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재혼할 마음이 없어요. 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기만 합니다. 요즘 세상 알 수 없는데 재혼해서 또 다른 사건이 올까봐 두렵거든요. 언젠가 제 얼굴에도 웃음꽃이 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사연 들어주신 분들 힘든 세상살이 항상 웃음 잃지 마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셔서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언제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